이 영상은 여러분들의 올바른 판단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판결문의 내용을 듣고 읽으면서 선생님이 왜 그때 그런 말씀을 하신 건지, 왜 그런 행동을 하셨는지, 그리고 선생님의 말씀과 행동이 실상의 어느 부분과 일치하는지 직접 꼼꼼하게 따져보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판결문 내에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항목 아래에 기록된 횡령에 관한 피고인 E씨의 판시 부분 중 4. 제2건축 관련 자금 횡령 내용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 E씨 이하 판단에서는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와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판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 및 각 업무상의 횡령의 점에 관하여 4. 제2건축 관련 자금 횡령 가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경기도 가평군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인 문씨는 2008년 12월 19일 공동주택, 연립주택 용도로 건축 허가를 받았는데 피고인과 김씨는 2012년 11월 15일 문씨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그 인근에 있는 승착장을 매수하고 2013년 1월 22일 위 토지에 관하여 2분의 1 지분씩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2. 피고인은 2013년 1월 11일 및 같은 달 21일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합계 18억 9,966만 784원는 2013년 1월 11일자 15억 9,966만 784원 더하기 2013년 1월 21일자 3억 원을 출금하여 김씨의 국민은행 계좌로부터 19억 원을 입금하였는데 위 국민은행 계좌의 적요란에는 이씨 토지 매입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김씨는 위 19억 원을 이 사건 토지 및 선착장 매수 대금으로 지급하였다. 3. 피고인과 김씨는 2013년 10월 14일 이 사건 토지 위에 신축할 건물에 관한 건축주를 문씨에서 자신들 앞으로 변경하였고 2013년 1월 2일 공동주택, 연립주택에서 교육연구시설 연수원으로 주택용도 변경 허가를 받았으며 2014년 9월 25일 다시 교육연구시설 연수원 및 제1종근생 소매점으로 용도 변경 허가를 받았다. 피고인과 김씨는 제1을 완공하여 2014년 10월 28일 사용 승인을 받았고 2014년 11월 3일 위 건물에 관하여 2분의 1 지분씩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쳤다. 4. 김씨로부터 제2건축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은 2014년 11월 12일경 이씨에게 김땡땡 원장에게 33억 원을 보내라고 하였고 이씨는 같은 날 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33억 원을 송금하였고 같은 날 33억 원이 피고인의 위 계좌에서 출금되어 김씨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되었다. 김씨는 위 33억 원을 제2건축대금과 가구대금 등으로 사용했다. 5. 인터넷 매체 데일리 굿 뉴스와 현대종교는 각 2014년 12월 24일 및 같은 달 26일 이 사건 토지와 제1을 피고인과 김씨 개인 명의로 취득한 사실을 기사로 실었다. 6. 이씨는 2015년 1월 7일 이 사건 토지와 제2에 대한 자신의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A 앞으로 2014년 12월 30일자 대물 변제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7. 김씨는 2015년 8월 11일부터 같은 달 26일까지 이씨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합계 20억 원을 송금하였고 같은 달 12일부터 26일까지 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억 원이 입금되었는데 A총회 재정 외배는 33억 원의 대여금 중 20억 원이 변제된 것으로 처리하고 나머지 13억 원은 여전히 대여금으로 두었다. 한편 이 사건 토지와 제2 중 나머지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는 여전히 김씨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내지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어 있다. 8. 피고인은 2014년 11월 7일부터 2016년 6월 29일까지 김씨는 2014년 11월 7일부터 2017년 1월 3일까지 및 2017년 1월 20일부터 2019년 5월 16일까지 제2에 각 전입신고되어 있었고 제2 2층에는 김씨가 거주하던 침실과 옷방 등이 3층에는 피고인이 거주하던 침실과 옷방 등이 마련되어 있었으며 실제 위 전입신고가 된 기간 동안 피고인은 한 달에 최소 10일 이상,
김씨는 대부분을 제2에 거주하였다. 나, 피고인의 불법 영득의사. 앞서 본 사실관계를 비롯하여 피고인 역시 검찰에서 김씨에게 송금된 A자금 합계 약 52억 원 중 19억 원은 피고인이 빌린 이 사건 토지 매수대금이고 33억 원은 김씨가 빌린 제2건축대금이라고 진술한 점, 증거기록 1책 2404쪽, 3책 4896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A 총회장으로서 A의 재산을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자신과 김씨의 공동 소유로 매수하면서 그 매수대금 중 18억 9,966만 784원을 A의 자금으로 지급하고 자신과 김씨를 공동 건축주로 한 제2건축 비용 중 33억 원을 지급하기 위해 A 자금을 김씨에게 지급하였음이 인정된다. 결국 피고인은 A 자금을 지급하여 자신과 김씨의 공동 소유 재산을 취득한 것이므로 불법 영득의사가 있었음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설사 제1을 A의 연수원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건축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불법 영득의사를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더구나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서 보듯이 제2 내에 피고인과 김씨가 거주하기 위한 개인적인 공간을 마련하여 두고 실제 피고인과 김씨가 오랜 기간 동안 제2의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하였던 점,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제2에서 2014년 9월 4일부터 2019년 12월 7일까지 개최된 A나 K 관련 행사는 총 48회로 연평균 9.4회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연수원으로 주로 사용하기 위해 제1을 건축하였다고는 볼 수 없고 피고인과 김씨가 거주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제2가 피고인의 개인적인 사용을 위한 건물이 아니라고 볼 수도 없다. 또한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 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 영득의 의사를 인정하면 지장이 없으므로 대법원 2005년 5월 26일 선고, 2004 도 1925 판결, 2006 11월 10일 선고, 2004 도 516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사후에 이 사건 토지와 제2의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A 앞으로 대물 변제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범죄의 성립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다. 피고인의 금전 차용 및 대물 변제 주장에 관한 부분. 1. 교회 재산의 귀속 형태는 총유이므로 교회 재산의 관리와 처분은 그 교회의 정관, 기타 규약에 의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년 4월 28일, 선고 2005, 도 756 판결 등 참조. 앞에서 본 A 규약 제29조에 의하면 교회 재산의 처분, 중요한 부담적 행위, 대여, 양도 등을 위한 담보 제공을 위해서는 대의원 회의, 동의 내지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각 임시 대의원 총회 의사록 증거기록 3책 4028쪽에 의하면 2013년 1월 7일경 16억 원, 2013년 1월 16일경 3억 원, 2014년 11월 10일경 13억 원을 피고인에게 각 대여하는 것을 안건으로 하는 A 임시 대의원 총회 의사록 및 피고인의 차용 원금 19억 원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와 제2중 피고인의 각 2분의 1 지분을 대물 변제로 A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것을 안건으로 하는 2014년 12월 28일자 A 임시 대의원 총회 의사록이 각 작성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출석한 대의원으로 기명날인 되어 있는 당시 총회 총무 이씨 및 대의원 최씨는 검찰에서 대의원 회의에 참석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증거기록 3책 2766, 2767, 2954쪽 이씨와 총회건설부 서무 김씨는 대의원 회의는 실제로 개최되지는 않고 대의원 회의록이 필요한 경우 총회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는 대의원들의 도장을 이용하여 총회 의사록을 작성해 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증거기록 3책 2767, 4045쪽 총회 내무부장 정씨, 정보통신부장 임씨, 행정사무 권씨 역시 대의원 회의는 개최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증거기록 1책 17,469, 18,521, 18,560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금전 차용이나 대물 변제에 대하여 A 대의원 회의 동의나 의결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그리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도 인정된다. 가. 총회재정부장 이씨는 검찰에서 이 사건 토지대금 19억 원에 대해 인수인계를 받은 적이 없어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총회 총무로부터 제2에 들어간 자금을 알아보라는 지시를 받고 재정웹을 검색하면서 A 자금이 출금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33억 원을 피고인 지시로 출금할 당시 제2건축자금이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증여인지 대여인지도 물어보지 못하여 우선 대여금으로만 계정 과목을 기재해 두었고 대물 변제를 원인으로 하여 A 앞으로 2분의 1 지분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마쳐진 이후인 2015년 8월경 김씨로부터 20억 원을 상환받을 당시에도 이와 같은 사실을 몰라 나머지 13억 원이 계속 차용금으로 남아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이 씨는 검찰에서 이 사건 토지 매수대금과 제2건축대금이 A 자금으로 지급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A 자금이 사용된 사실이 드러나자 피고인이 교회로 다시 넣을 방법을 생각해보라고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3책 2771조. 피고인의 이 사건 토지 내지 제2 관련 차용금을 19억 원으로 한 대물변제 약정서뿐만 아니라 차용금을 32억 원으로 한 대물변제 약정서도 작성되어 있다. 앞에서 본 A의 건설부 업무 편람에 의하면 부동산 계약을 하거나 공사를 하는 경우 총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A 부동산을 개인의 이름으로 매입 등기할 경우 총회 재산이라는 공증을 해야 하는데 이 사건 토지와 제2에 관하여는 피고인이나 김씨가 이를 총회에 보고하거나 총회 재산이라는 공증문서 등을 작성한 적이 없다. 데일리 굿뉴스와 현대종교에서 이 사건 토지와 제2가 피고인과 김씨 명의로 각 소유권 이전 등기와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된 사실이 기사화된 직후 피고인의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A 앞으로 대물 변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마쳐졌다. 제2신축에 관하여 A의 명의로 건축 허가를 받기 어려워 피고인과 김씨 명의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건축 허가를 받은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위 1 및 2에서 인정되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처음부터 제1을 A의 소유로 할 의사로 A로부터 토지 매수 대금과 건축 대금을 빌려 건물을 완공한 후 그 토지와 건물을 A에게 대물 변제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변소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3년 6월 23일경 만들어진 보고서 파일에 이 사건 토지와 제2소유권을 모두 교회 명의로 변경 요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대물 변제가 처음부터 계획되어 있었음이 증명된다고 주장하나 1. 위 파일의 수정일자가 파일의 실제 작성일자와 일치한다고 볼 수 없고 2. 설령 일치한다고 하더라도 A 법무부장인 소 씨의 컴퓨터에서 압수된 위 문서 파일에는 아무런 기명날인이 되어 있지 않아 실제 작성자 및 최종 결재권자를 알 수 없을 뿐더러 3. 위 문서 파일에는 피고인과 김씨의 지분 이전 형태는 증여 또는 매매 형식으로 가능하나 세금이나 종교 용도로 사용되지 않는 문제를 감안하면 매매가 바람직하다는 내용도 기재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이 제시하는 위 파일만으로는 대물 변제가 사전에 계획되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설사 피고인과 A 사이에 실제 금전 소비대차 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A 자금의 대여 시 요구되는 내부 의결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이자 약정이 없었던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자금 차용의 주된 목적이 A를 위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과 김씨의 거주지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던 점 등을 종합해보면 이와 같은 자금 차용 역시 피고인이 A의 자금을 불법 영득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소결.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 사실 제1의 사망 기재와 같이 총회 관리 A 자금을 횡령하였음이 인정되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